네, 안녕하십니까. 임바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죠. 침체기일 때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가만히 관망을 하고 있을까요?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관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위기가 곧 기회다.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하고 관심 갖고 내가 부동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 주변에 나를 어시스트하는 뭐 중개사나 부동산 컨설턴트가 진정한 전문가라고 하면 이런 기회에 정말 좋은 곳을 추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람들은 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죠. 근데 실제적으로 안 좋아요. 안 좋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급매물 또 매물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매물이 나온다. 자,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가장 접근하기 좋은 거는 그냥 아파트죠. 아파트. 색깔 좀 바꿔야겠네요.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자, 이제 A라고 하는 이제 아파트가 있어요. 자, 아파트가 가격이 보통 어, 33평 기준에서 서울 지역에 가장 핵심 지역들은 가격 회복이 많이 됐지만, 뭐 외곽 지역에 예를 들어 33평짜리가 한 8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다. 가격이 조금 떨어져서 뭐 한 6억 5천 게 떨어질 수 있죠. 어. 그럼 이때 이 가격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람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함없이 얘기하는 게 내가 이 6억 5천을 사서 가격이 더 떨어져도 원금에다가 이자를 낼 수 있는 나의 경제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사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예. 아니, 가격 더 내려가면 그냥 내려간 대로 그냥 하면 되잖아. 뭐 주식처럼 가격을 뭐 이익의 가격이 5억 5천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기다려야지. 그거는 정말 전문가.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조차도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를 뭐 6억 5천이면 사세요, 5억 5천이면 사세요. 이런 거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거 못 이게 얘기해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은 이제부터 투자의 개념으로만 자꾸만 바라보지 말고 그냥 거주용. 내가 이 가격 주고 내가 사서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했지만 항상 그 영끌족, 영끌족, 예? 영끌족 조심해라 라고 제가 많이 또 이야기했죠. 요즘에는 영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도 영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좀 있었던 일인데 A라고 하는 이제 젊은 분이 전세로 빌라에서 살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에 어디로 이사 가세요? 물어봤더니 지금 K라고 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아파트. 아니, 전세로 따져보면 전세 금액이 뭐 대략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 아파트는 매매가가 거의 9억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억을 한 번에 점프한다? 와, 이게 6억이죠. 대출이겠죠, 대출. 대출도 거의 한 70%, 한 막 6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좀 넘어간 거예요.
그 원금과 이자 다 내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부담도 엄청 크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월, 원금 플러스 이자 해서 600만 원 정도를 상환을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7,200만 원 정도 예, 상환하는 거죠. 그러면 6억이 원금이고 플러스 알파 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거의 뭐 9에서 10년 정도 갚아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 도대체 600만 원을 이렇게 갚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600을 갚을 수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다행히 이분들은 이 두 부부가 열심히 뭐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해서 월 한 300만 원 정도 번대요. 1,300만 원. 적게 버는 거 아니죠. 월 1,300만 원 정도 버니까 이 중에서 600만 원 빼고 700으로 이제 살겠다. 700만 원 가지고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살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을 산 거를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고 이제 박수 짝짝짝 쳐드렸죠. 근데 이거는 리스크가 위험이 정말 높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위험이 높습니다. 왜냐? 두 분 중에 한 분만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있어서 실직이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매출이 떨어져서 월 수입이 감소하면 이거 상당한 위험이 있는 거다. 근데 10년 동안 아프지도 않고 실직하지도 않고 매출 떨어지지도 않고 잘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누구든지 느낌표나 물음표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예,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왜 이렇게 위험한 매수를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시세에 한 20% 정도 저렴하게, 저렴하게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동산은 시세가 아니고 원가. 원가라고 하면 토지 매입 비용, 토지 매입 비용 플러스 건축 비용, 집분의 비용 되죠. 건축하는 데만 비용 드는 게 아니라 부대 비용도 들죠. 부대 비용 듭니다. 분명히 이거 하기 위해서 금융 비용도 듭니다. 금융 비용. 이 원가, 요거에 한 30%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70%에 살 수 있다. 70%의 원가의 매수, 원가가 만약에 10억이에요. 건물이 막 신축인데, 원가의 70%면 7억에 살 수 있다. 시세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매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요즘 세상이라도 충분히 사도 괜찮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건이 있죠? 아무리 원가에 사오든 뭘 하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항상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진짜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막 당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옵니다. 부동산은. 쉽게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게 부동산이에요. 주식은 손해를 많이 봐도 내가 이거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팔 수 있잖아요. 물론 금액이 많이 뭐 떨어지면 참 시시조각인데
팔면 뭐 하겠어요? 팔지 말아야죠. 근데 부동산은 15억짜리 정말 잘못 사가지고 15억에 샀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막 나락으로 떨어져요. 10억에 팔아도 안 팔려요.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변함없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금융 비용, 내가 정말 힘들지 않은 느낌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세가 아닌 원가에 한 70%에 매수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자면 서울에 A라고 하는 빌라, 좀 전문 용어로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다세대 주택에 지금 진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원가가 세대당 한 3억 정도 들어. 원가. 3억은 너무 좀 세대당 원가 3억이면 좀 안 되겠죠? 아우 이런. 네. 원가가 한 5억 정도 들어가 있는 거를 70%라고 하면 5, 7, 35, 한 3억 5천 정도에 사, 팔으라고 건축업체한테 얘기해보세요, 가로. 그럼 바로 뺨 맞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를 지금 세대당, 5억에 지금 팔려고 하는 거고, 5억에 안 팔죠? 이런 거는 한 6억에서 6억 5천에 파는 거죠. 매매가는 6억 5천에 팔려고 분양가인데, 이걸 3억 5천에 팔아라. 예? 그럼 분양가의 거의 절반 정도에 팔으라는 얘기인데, 예, 원가의 70%고, 이러면 정말 뺨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혹시 내가 매수할 수 있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야 되는 거죠. 당연히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저는 지금부터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공개를 해보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막,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소지 같은 거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만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를 막 해서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꼭 참고해 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미리 좀 띄워놓고, 네, 띄워놓고, 자, 공유 중지하고 다시 공유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서울에 지금 다세대 주택 지은 지 한 1년 좀 넘었나 그럴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A와 B 이 두 사람이 어? 빌라를 분양하면 돈이 벌 것 같아요. 또 분양을 해본 경험이 당연히 있겠죠. 지어서. 그래서 이제 대지가 땅이 한 93평이고 서울에 괜찮은 지역 초역세권 역세권인 초역세권 도보 정말 2분 거리의 땅을 매입해서 지어서 분양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면 여기는 1층 101호는 이제 근생으로 해놨고요. 201, 202 쭉 해가지고 602호까지 해서 총 다세대 주택으로 10세대, 10세대. 그러니까 근생 하나에 다세대 10세대를 내가 10세대를 지어서 내가 분양하겠다라고 계획 잡은 거죠. 실제 도면을 보니까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방 3개에
화장실이 2개 정도 되고, 전용 면적이 여기 보시겠지만, 평으로 했을 때 17.5, 거의 18평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23평형 크기인 거예요. 정말 괜찮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분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그리고 건물을 지은, 분양을 하려고 했지만, 분양이 안 된 사례입니다. 이런 거를 지금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나와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거는 사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걸 사세요는 아닙니다. 자, 자, 이건 원가를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수입은 그 다세대를 분양했을 경우에 한 63억 정도 생각해서 지금 계획을 했고 이 63억을 얻기 위해서 얼마를 지출했냐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등기부 등본에 보면 신탁이 되어 있는데 그 신탁 원부에 나와 있고 이거는 제가 이제 설계 사무실 아시죠? 밴드 현재 그렇게 빌라나 이런 것을 짓고 있는 건설사 대표님을 통해서 요 내용이 정말 괜찮은 내용이고 정확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검증을 다 받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지울게요. 토지 매입 비용은 뭐 28억 1,400 얼마 정도 들고요. 공사비죠. 14억 5천, 뭐 설계비, 어, 2,800만 원, 감리비 2,600만 원, 철거비 8,500만 원, 이인입비 790만 원, 분담금 770만 원, 총 해서 16억 500만 원 들어가 있죠. 또 기타 이제 부대비가 있어요. 부대비가 뭐냐면 등기해야 되죠. 종합토지세 내고 뭐 도시계획서 내고 지방계획서 쭉 내고 뭐 법무법인에 관련된 내용 해가지고 뭐 2천만 원. 또 그때 해가지고 비용이 한 1억, 한 2억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PF 자금을 받아서 이걸 짓지, 근데 그냥 짓는 건 아니죠. 그래서 PF 자금은 한 37억 5천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어간 돈은 9억 6,700만 원, 예, 1,500만 원, 1억 4,5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한 11억 정도 들었죠. 이거 계산해 보면 37억 5천 해서 총 지출은 48억 7천 748억 7,792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48억 7천만 원 정도 원가가 들어간 이 다세대 주택인 거죠. 그런데 은행의 돈은 한 37억 5천 정도를 빌렸다. 그래서, 자기 자본 한 11억. 그래서 이익은 한 10억 정도. 기간은 한 1년에서 12개월에서 한 16개월 정도면 빌라는 그럼 다세대는 금방 짓죠. 이렇게 기간 동안에 한 10억 정도 벌려고 두 사람이 12억 정도 투자한 건데, 근데 요즘에 다세대 주택이 잘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럼 이 원가 48억 7천 들어온 거를 30억에서 30, 뭐 1, 2억 정도에 사올 수 있다.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60, 한 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신축 다세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이거는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서울에 초역세권에 이 신축, 뭐 시세의 62%가 아니라 원가의 지금 62%에 지금 가져오는 분위기죠.
이거 계산 얼마냐면 30억 나누기 48억 7천 하면은 한 62% 나옵니다. 이런 거는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디 가서 매매로 그 지역에서 부동산 통해서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는 거는 상당히 가격 하락폭이 나중에 충분히 더 생길 수 있다. 이건 상당히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아파트도 서울 중심가나 강남 이쪽이 아니고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권 있죠? 이런데 그냥 가서 매수하는 건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거는 괜찮냐면 경매 있죠. 경매로, 경매로 아파트를 좀 매수하는 거는 그래도 가격이 좀 괜찮고 경매로 다세대를 되게 보수적인 가격으로 경매로 매수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가격은 경매 가격보다도 더 저렴한 거죠. 왜냐면 이거는 원가의 62%에 가져오는 거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 좋다고 해서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매물들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거는 지역의 중개사님들이 훌륭하시지만 이런 건 찾을 수가 없어요. 중개사님들은. 그리고 좀 잘 나간다고 하는 부동산 컨설팅. 컨설팅 하죠? 컨설팅에도 이런 걸 찾을 수 있냐? 절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건설과 관련, 건설 플러스 금융을 같이 운영하는 뭔가가 이제 있는 그런 사람들만 찾을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투자하면은 충분히 이제 일단 매수 가격이 적기 때문에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가격이 오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내가 30억에서 30억 초반에 매수하면 요거 63억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63억이냐면 이렇게 다세대를 분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가격 막 적은 거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중개사한테 이 지역의 현재 시세 다 문의해보고 고민 많이 해보고 해서 토지 매입 비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된 다음에 매수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지. 이분은 지금 본인 자본금 거의 한 11억 정도 날라갔잖아요. 나중에 이게 가격이 오르면 거의 2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런 거 매매하는 거죠. 이건 현재 공매가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공매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하는 이런 부동산 관련돼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진정한 전문가가 아닙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전문가. 오늘 뭐 시간도 잠깐 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마쳐봤는데 요즘엔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고 이런 걸 매수해야 돼요. 네. 또 다세대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건물이 나온다. 그러면 건물 관련된 것도 혹시 시간이 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짧은 시간, 짧지 않은 시간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감사하고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 괜찮은 물건을 잘 찾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일반 소비자나 고객들은 찾을 수 없고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도 진정한 전문가들만이 이런 물건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도 제가 추후에 뭔가 하나 사례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